이제 우리가 보험 회사의 의무를 봤죠. 그래서 보험 회사의 의무 쟁점이 뭔지 여러분 그죠? 중요한 거 하나 체크해봤고 이제 보험 계약자 등의 의무에서 뭐가 중요할까 한번 보시면 뭐 책의 교재를 쭉 보시면 알겠지만 별 의무는 큰 의무는 없어요. 보험료 내라는 거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 432페이지 통지 의무죠. 통지 의무. 여기 판례 좀 보시면 되고 위험 증거 회피 의무. 그냥 있다는 것만 알아도 돼요. 이건 사실 시험이 많이 잘 안 나오고 그렇게 보면 되고 그다음에 보험 계약의 종료, 부활. 됐습니다. 가볼게요. 자, 보험 계약자 등의 의무다. 보험료 지급 의무다. 그죠? 보험료. 보험료 내야 되죠. 보험료 누가 낼 거냐. 이 보험료 내는 데서 생각해 볼 거는 누가 낼 거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험 계약자가 내야 되겠죠. 또 내야 될 만한 사람을 생각해 보면 누가 있을까요? 보험 수익자. 수익자도 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아까 고지 의무와 관련해서는 고지 의무도 없고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해지 통보를 받을 권한도 없는 게 수익자였잖아요. 그죠? 근데 보험료 낼 때는 내야 돼요. 아시겠죠? 알아둔다. 그죠? 언제 내냐면 예를 들면 아버지가 생명보험을 가입했는데 중간에 그만뒀어. 직장을 그만둬버려 잃어버렸네. 그럼 돈을 못 내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보험회사에서 연락 와요. 아버지한테도 연락이 가고 보험 수익자한테도 연락 가요. 야, 누구누구 아들 맞죠? 아니, 아버지가 보니까 생명보험 들었는데 요즘 보험료를 계속 안 내가지고 해지해야 될 상황인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어보는 거죠. 그럼 아들은 어떻게 돼요? 내야 돼요? 아니지. 얼마짜리예요? 물어봐야지. 요즘엔 그래요. 얼마짜리에 물어봐야 되죠. 5천만 원 에게 하면서 안 내고 한 3억짜리다. 5억짜리다. 아유 내야죠. 몇 년 냈습니까? 또 물어봐야지. 앞으로 한참 내야 된다 그러면 어때요? 그만할게요. 그리고 보니까 한 10년 냈네. 아유 그럼 내야죠. 그런 게 어딨어. 그죠? 자기 건 내.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2차적으로 보험료 납부된다. 알겠죠? 2차적 보험료 내야 된다. 납부 의무자다. 됐죠?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그 정도만 알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줄 나오잖아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있어서 그 타인, 그죠? 또 일정한 경우에 2차적으로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를 진다. 됐죠? 자, 근데 보험료와 관련해서는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문제라기보다도 알아둘 것은 쟁점을 항상 연결하라 그랬죠? 보험료를 감액하거나 증액할 수 있잖아요. 그죠? 위험이 증가됐다. 보험회사 가만 안 있죠? 보험료 올리자 그랬죠. 근데 내가 하루에 소주를 2병씩 마시다가 요즘에 1병씩밖에 안 마셔. 위험이 줄어들었죠? 보험회사 연락해야 되죠. 여보세요. 내가 지금 요즘 소주를 1병씩밖에 안 먹는데 보험료 깎아주세요. 됩니다. 알겠죠? 담배를 피우다가 요즘 담배 안 피워요. 깎아줘요. 진짜로요. 알겠죠? 그런 겁니다. 만약에 2병 먹었다는 게 확실히 증명되면 1병 먹는 게 확실히 증명되면 진짜 깎아줍니다. 알겠죠? 위험이 줄었죠. 이런 식으로 보험료 감액, 증액도 청구할 수 있다. 됐죠? 그것밖에 없어요. 위험이 소멸하면 감액, 위험이 증가하면 증액. 끝. 됐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급 방식, 보험료 청구권의 소멸시효. 뭐 이건 이미 아까 얘기했죠? 보험료 청구권은 몇 년? 2년. 그래서 2년. 보험료 청구권은 보험회사에서 달라고 하는 거니까 2년. 자, 이제 보험료를 안 냈을 때 문제다. 안 냈을 때 우린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해제 간주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해지 사유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해지 사유가 돼요. 해제 의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잘 읽어봐야 되죠. 계약 해제 의제요. 해제하고 해지는 다른 거잖아. 그죠? 해지는 계속적 계약, 해제는 일시적 계약이잖아요. 여기 해제라는 것은 보험계약 체결할 때 얘기죠. 그죠? 승낙받고 할 때고 계약 해지는 이미 계속 보험료를 내고 있는 가운데 해지 상황이야. 달라요. 그죠? 그럼 해제 의제는 어떤 거예요?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성립 후 몇 개월? 2개월이 경과하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는 거죠. 요거는 계약 자체를 해제시켜 버리는 것이고, 요건 계약 해지는 계속 보험료로서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다가 이제 된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다음에 계약 해지는 계속 보험료 할 때 해지를 알아둬야 돼요. 해지는 어떻게 하냐? 상당한 기간 있죠. 돈 내라고 최고를 거쳐야 돼요. 최고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 최고 절차 거치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최고하고 이 기간 내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요 판례가 아주 자주 나와요. 계속보험료 지급 지체로 있죠. 계속보험료 지급 지체로 내지 않았는데 연체를 이루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해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보험료 지급 연체 이전에 발생해서 보험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보험금을 받았어요. 이럴 때요, 받은 보험금을 소급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나요? 안 돼요. 그건 왜요? 이미 요 기간 동안에는 유효하게 보험기간이 존재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이제 계속 보험료가 내는데 여기 뭐 7월이다. 7월까지는 정상적으로 보험을 잘 냈어요. 요때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이거죠? 근데 7월부터 이 이후에 몇 개월 안 내면 해서 요때 해지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럴 때 과거에 받은 이거를 갖다가 돌려달라고 할 수 있냐? 안 된다. 알겠죠? 원래는 이제 소급효가 있지만 요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연체 이전에 정상적으로 낼 때 보험금 받은 거는 청구할 수 없다. 요 판례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계속보험료 연체료 해지 시 관련 판례 그러면 떠올라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해지와 관련해서 쟁점되는 게 뭐냐면 두 가지가 더 있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해지도. 아까 생명보험 같은 거 있죠? 그럴 때 타인을 수익자가 지금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험회사는 해지할 때 어떻게 한다? 수익자에게 물어봐야 되죠. 알겠죠? 통보를 해줘야 되겠죠? 최고해야 됩니다.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히 한 정해서 돈 낼래 말래 이런 거죠. 보험료 낼래 최고 한도가 아니면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요거예요. 아까 예를 들었던 거죠. 아버지 거 연락 오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실효약관이다. 원래는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면 어떻게 한다 그래요? 상당히 한 정해서 최고하고 난 다음에 해지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보험회사가 이런 거 굉장히 귀찮아해요. 뭐 보내주고 뭐 하는 거 귀찮고 하니까 어때요? 아예 보험약관에다가 언제까지 안 내면 우리 해지합니다. 라고 기간을 딱 정해서 약관을 만들어놨어요.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요걸 우리가 실효약관이라 그래요. 그래서 판례는 어때요? 무효라고 합니다. 그렇죠? 무효. 이해됐죠? 그거 하나 체킹해 놓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 뭐 좀 정리가 잘 된 분은 기본서를 해도 되고요. 여러분 제가 준 PPT를 가져와서 해도 되고 하여튼 활용을 잘 하시면 됩니다. 거기 내용이 다 있는 건데 교재도 뭐 표시만 잘하면 괜찮고요. 그래서 실효약관은 대량 사무 처리한 보험자 입장에서 굉장히 편리하지만 사실은 보험 고객에는 어때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위배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한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됐고 넘어갑니다. 해지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당연히 어때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아까 반환받지 못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지급 지체되기 전, 그죠? 전에 받았던 보험금은 반환할 수 없다. 됐죠? 자, 이제 그렇게 됐고요. 보험료를 내야 될 의무가 있고 이번에는 통지 의무다. 그죠? 통지 의무인데 통지 의무는 몇 가지가 있어요. 통지 의무는 여러분들이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가 있고요.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사고 발생 통지 의무가 있어요.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하고 사고 발생 통지 의무가 있어요.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보험에 대한 가입할 때보다가 지금 위험이 증가됐다. 그때는 통지해 줘야 됩니다. 알겠죠? 즉시 통지해 줘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화재보험 들었는데 화재보험 가입할 때 옆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LPG 저장소가
50m 안에 들어왔다. 그럼 화재보험회사에 알려줘야 되죠. 이런 걸 말해요. 됐죠? 그래서 보험회사가 대책 세울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밑에 가보시면 .3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보면 손해보험에서 다른 보험계약 체결, 중복보험계약 체결이 위험이 증가됐냐가 문제됐어요. 중복보험 체결이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의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되는데 이것도 보험회사가 안 될까 하면서 한 거예요. 안 될까 하면서. 이게 뭐 중복보험 가입하는 게 뭐 위험한가요, 그게? 중복보험 가입하면 사고가 팍 터지나?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끝까지 갔어요, 끝까지. 끝까지 가서 사고 발생 위험이 현재 변경 증가되는데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된 겁니다. 자, 넘어가서 통지 내용 방식이다. 통지 내용은 통지 대상을 안 때는 특정한 상태의 변경이 있으면 아는 것만은 부족하고요. 다시 말해서 특정 상태의 변경이 있으면 아는 것만 부족하고 상태의 변경이 사고 발생이 현저히 위험하겠네? 라고 알아야 돼요. 옆에 LP 저장소가 들어왔네? 들어왔네? 이게 아니라 들어오면 저게 폭발하면 우리 집에도 튀겠네? 까지 알아야 되겠죠. 그런 뜻이다. 알겠죠? 그게 판례 입장이다. 그리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계로 오토바이를 운전했어요. 위험 증가됩니까? 위험 증가된 거예요. 알겠죠? 그 아저씨가 원래는 어때요? 사무직이었어요. 근데 실직을 했어요. 이제는 밥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배달하느라고 오토바이를 사서 오토바이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알려줘야 돼요. 내가 오토바이 운전한다고 알려줘야 돼요. 아시겠죠? 안 그러면 그 상해보험이라든 이런 데 약관에 보면 보험금 못 받게 돼 있어요. 됐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판례도 하나 있잖아요.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오토바이 운전하다가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은 후유장애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을회사가 위험 증가를 통지 안 했다고 돈 안 줬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판례 하나 볼까요? 자동차 보험에서 피보험 자동차의 용도와 차종뿐만 아니라 구조에 따라서도 위험이 증가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보험계약 체결 후에 피보험 자동차 구조가 현저히 변경됐을 때 예를 들면 트럭 하나 사갖고 캠핑카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죠? 캠핑카 만드는 거. 그런 것도 위험 구조 변경되는 거예요. 원래 알려주는 겁니다. 알겠죠? 알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 요 판례 하나 다 시험에 지문에 있었던 거예요. 그냥 기억을 해두세요. 생명보험 계약 체결 후에 다른 생명보험에 다수 가입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암기하지 말고 생명보험 계약 체결했는데 또 다른 생명보험 여러 개 가입했어요. 그럼 일찍 죽나? 안 죽죠. 그죠? 그게 위험 증가 아닌 거야. 알겠죠? 위험 증가 아닌 거야. 그 다음에 요 판례가 자주 나왔던 겁니다. 대학생 그러면 이제 먹어야 된다. 알겠죠? 대학생이 방송 장비 되어 나오면 알아둬야 돼요. 결론 뭐예요?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안 해도 상관없죠. 그죠? 사실 원래 이 사건은 뭐냐면 왜 이게 안 받아지냐면 저거예요. 설명음으로 안 했어요. 보험회사가. 원래 사건에는. 설명으로 안 했죠. 안 하고 난 다음에 고지금 안 받은 거라서. 그죠? 어쨌거나 해지할 수 없다. 뭐 그렇게 알아두시고. 또 판례가 또 얘기를 해줬어요. 대학생에서 방송 장비 대업으로 직업 변경한다고 해서 이게 위험 증가되는 직업인 등등 있죠. 그런 걸 판단할 수 없다고 얘기해 줬습니다. 판례가.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 있어서 만약에 그럼 통지 의무를 위반했다. 그럼 해지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지합니까? 그 사실 안 날로부터 보험회사가 보니까 LPG 가스 충전 들어왔네? 왜 안 알려줬어요?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보험금도 줄 필요가 없어요. 만약 사고 나더라도 할 수 없습니다. 혹시 보험금 준 게 있다면 돌려받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았어. LPG로 사고가 난 게 아니에요. 불난 게 어때요? LPG 가스 충전소가 폭발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담배 피우다가 잘못 뿌려가지고 불이 났어. 알겠죠? 이거는 아니겠죠?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증명될 때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약관상 통지 의무 위반과 해지 조건이다. 가볼게요. 보험자가 통지 의무 위반을 위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그러한 사항에 관한 통지 의무의 존재와 다른 보험계약 체결 사실에 관해서 알고도 고의로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알지 못해서 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입증된다. 그죠? 해지하기 위해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입증돼야 된다. 알고도 고의로 중대한 과실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입증돼야 돼요. 그럼 요거 입증은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보험회사가 있죠. 그 다음에 보험료 증액 해지다. 해지할 수도 있고요. 보험회사는 웬만하면 어때요? 보험료 올려서 계약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자가 위험 변경 증가 통지를 받은 때에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알겠죠? 해지할 수 있다. 그렇게 알아주면 되겠죠. 증액 청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사고 발생 통지 의무다.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사고 발생하면 지체 없이 통지해야 되죠. 자동차 타고 가다가 사고 발생하잖아요. 내려가지고 뭐 이렇게 힘세다고 싸우면 안 되는지 알겠죠? 싸우지 말고 빨리 연락해야 돼. 옛날에 보면 그거 많이 봤어요. 막 싸우고 네가 잘했는 머리 내고 지나가다 뭐 보면 막 싸우고 치고받고 막 그래. 요즘엔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한 번 봤어요. 그 사람은 워낙 화가 났는 것 같아. 얘가 앞에가 차가 지금 잘못했어. 너무 화가 나니까 내려가지고 좀 뭐 그 사람 멱살 잡고 뭐 그러는데 저는 빨리 도망가 버렸지. 그래서 아유 너 덩치 큰 분인데 화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 사실. 그러면 나중에 그 때리게 되면 또 이제 큰일 나죠. 불러야 된다, 그죠? 좀 사고 났다, 빨리 오라고 하죠. 그래서 지체 없이 통지를 발송해야 됩니다. 전화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시험에 나올 것, 사고 발생 통지 의무를 우리 아까 의미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설명 의무 위반하면 뭐 할 수, 취소할 수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고지 의무 위반하면 어떻게 되죠? 해지할 수 있었죠. 그죠? 조금 전에 위험 변경 증가를 통지 안 했다. 해지할 수 있습니까? 해지할 수 있잖아요. 보험회사가. 증액 아니면 해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사고 발생 통지 의무는 안 했어. 보험회사가 연락 왔고 해지하자 그럴까요? 안 할까요? 안 하지. 여러분 사고 다 내봤잖아요. 자동차 보험. 사고 냈다고 해지하자고 전화 와요? 안 하잖아요. 그죠? 안 한다. 그죠? 그래서 이 사고 발생 통지 의무는 어때요? 이건 그냥 책무야. 그죠? 책무라서 안 해도 괜찮은데, 만약에 자기가 그죠? 이걸 안 함으로 해서 위험이 증가되거나 아니면 그죠? 그 다음에 보험 금액이 증가된다 그러면, 손해가 증가되면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통지 의무를 해태함으로써 손해가 증가된 때는 본인이 추가적인 건 자기가 다 책임져야 돼요. 그 다음에 계약 해지는 할 수 없다. 알겠죠? 요걸 알아준다. 됐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볼 수 있어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위험 증가 회피 의무다. 요걸 옛날에 어딘가 한번 나왔었던데, 위험 증가 회피 의무하고요. 그 다음 앞쪽에 봤던 위험 증가 통지 의무 있잖아요. 그죠? 요거랑 좀 다르죠? 요거는요, 위험 증가 회피 의무는 주관적 의무예요. 주관적 의무. 앞쪽에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는 어때요? 나하고 관계없이, 그렇잖아요. LPG 충전소가 내가 오지 마라 그런데 안 오나? 자기 땅인데 오겠지. 그건 객관적이잖아요. 그죠? 객관적인 의무를 통지하는 것이고, 여기 위험 증가 회피 의무는 어때요? 주관적인 거지.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야. 내가, 그죠? 내가 노력해야 돼. 다시 면서 생명보험 가입하면 어때요? 술을 줄이고 운동도 하고 열심히 다녀야 돼. 그죠? 뛰어다니고 막 그래야 돼요. 그런 걸 우리가 위험 증가 회피로 하고, 이거는 주관적 의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히 변경 증가된 때는 보험자는 1월 내에 보험료 증액을 청구하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의무죠. 고의 중대한 과실은 뭐죠? 자기가 갑자기 술을 먹는다든지, 빨리 이제 실직됐다고 막 술을 엄청 먹는 거죠. 이런 거는 고의죠, 고의. 몸을 망가뜨리는, 술 먹으면 몸 망가뜨리는 거 알잖아, 그죠? 이런 것들, 중과실,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증가 회피 의무고 주관적입니다. 자기가 안 하면 안 할 수 있는 건데 한 거잖아요. 고의죠. 스스로 증가 변경시킨 거다.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정도만, 그 포인트만 알면 돼. 다른 거 볼 것도 없어요. 자, 이제 보험계약이 어디까지 왔다?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보험계약 체결하고, 그 다음에 보험계약이 성립해서, 성립 과정에서 의무를 받죠. 서로 의무를 받죠. 의무 받다. 그 다음에 이제 보험계약이 종료 보는 거지, 종료. 알겠죠? 마지막 종료는 어떻게 할 거냐? 보험계약이 종료하고 부활을 봐야 됩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법적 종료 사유는
크게 문제 안 돼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뭐 보면은 다 아는 것들이야. 뭐 존속기간 만료되면 소멸되겠지 뭐 당연히. 그렇죠? 보험사고 발생해서 보험금 받으면 어때요? 원칙적으로 소멸되잖아요. 그런 거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냥 보면 되고요. 쭉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가 임의로 이제 해지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봐야 되죠. 계약자가 이제 그만 보험 가입할 거야, 그만 돈 낼 거야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임의 해지, 그 다음에 보험자의 파산 선고, 그죠? 계약 해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살펴볼게요. 조문 문제니까 한번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 계약자의 임의 해지는 어때요? 보험 사고가 발생 전입니다. 발생 전에는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1부 내지 전부를 다 해지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랬죠? 내 거면 그렇게 하는데 이거 보니까 타인을 위한 보험이네? 생명보험들은 아들을 위한 수익자가 있다 그죠? 타인을 위한 보험이네.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아니면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않으면 해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보험증권을 아버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많이 해지하더라도 아들한테 물어볼 필요 없죠. 알겠죠? 안 그러면 이제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않은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사고 발생 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처음 할 때는 잘 안 들어오잖아요. 보험사고 발생했어. 보험금을 지급했어. 근데 보험금이 감액 안 된대. 이게 뭐예요? 자동차 보험 생각하면 되잖아. 여러분 차 사고 냈다고 해서 보험금이 깎이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계속 똑같이 내잖아요. 그리고 보험이 유지되잖아요. 그죠? 그런 건데 여러분이 막 사고 나서 감액되지 않지만 여러분이 해지할 수는 있어요. 상관없는 거죠. 그런 겁니다. 나머지는 됐습니다. 한번 보고요. 신뢰관계 파괴로는 계약 해지다. 파산 선고 한번 볼까요? 전문 문제 거기. 보험자가 파산 선고를 받잖아요. 그 밑에 점 3에 보시면 보험자가 파산 선고를 받으면요.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근데 보험계약자가 해지해야 되는데 해지하지 않은 보험계약은요. 파산 선고 난 다음에 3개월이 경과되면 아예 효력을 잃어버려요. 알겠죠? 누구? 보험자가 파산됐을 때. 그거 하나 그냥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신뢰관계로 인한 계약 해지. 요것도 이제 법무사에 2번의 연속해서 계속 나왔죠? 판례 나왔던 거 여러분 얘기했던 겁니다. 보험계약은 주로 장기계약인 경우가 많죠. 장기계약이기 때문에 둘 다 계약관계가 서로 신뢰관계를 갖고 하는 거예요. 보험료 내고 나중에 보험금 주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서로의 신뢰를 깨버리면 그때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에요. 내용들인데 판례가 많은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보험기간 존속하는 계속적 계약의 경우이죠. 그래서 도덕적 위험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윤리성과 선의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서로의 믿음을 갖고 있다. 그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보험계약 존속 중에 당사자의 일방이 부당한 행위 등으로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를 파괴에 대해서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인 때는 상대방은 시험에 뭐 나왔냐면 소급이 나왔어요. 장래를 향해 효력이 소멸시켜서 알겠죠? 소급하지 않습니다. 이거 신뢰관계 파괴를 해제할 때는 장래를 향해서 소멸시킬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보험금을 받는 데 있죠. 보험금이 원래 아프지도 않은데 아픈 것처럼 가짜로 꾸며서 보험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형적으로 신뢰를 파괴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때 부당한 행위가 보험계약의 주계약이 아닌 요것도 시험에 나왔네요. 주계약이 아닌 그 위반된 부당한 내용이요. 특약에 관한 것이었어요. 특약에 관한 건데 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냐. 주계약을. 라고 문제되는데 판례는 어때요? 그 특약에 위반된 것도 보험계약 전체적으로 볼 때 중요해서 계약을 해지할 상황이 있으면 해지할 수 있다 그런 거죠. 알겠죠? 그래서 특약도 조심해야 돼요. 특약의 그런 부당한 신뢰관계를 깼다 하더라도 전체가 그죠? 만약에 심각하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죠? 계약 자체를 유지하기 기대할 수 없다면 보험계약 전부에 미친다. 그거 알아둡니다. 그죠? 그리고 뭐 그 얘가 나온 거는 보시면 돼요. 이거였어요. 보험계약자 측이 입원 치료를 지급 사유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입원 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밝혔어요. 입원 치료가 돈 받았는데 보니까
전혀 멀쩡해서 입원 안 해도 걸어 다녀도 되는 사람인데 입원 치료해서 돈 받았어요. 이런 것들은 신뢰관계 깨진 거 본 거죠. 이 사건요. 그 다음에 내려가셔서 점 4에 가보시면 이러한 해지권은요. 신의성실을 원칙한 민법 2조에 근거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험계약 관계에 당연히 전제된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설명을 해야 된다든가 또 그 다음에 보험자 해지권 행사할 때 상법 663조에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금지나 약관규제법에 법률이 규정하지 않은 해지권 부여 금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알겠죠? 신뢰관계를 깼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뭐 설명 의무라든지 이러한 불이익금지는 여기 해당되지 않는다는 지문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요 판례도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보험회사가요. 보험금 지급에 관한 심사를 하는 단계에서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을 밝히지 못하고 보험금을 지급해버렸네. 자기네 잘못인 거지. 그 이유만으로 보험자가 이러한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이 보험계약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물론 실수는 했지만 원래 받을 수 없는 자격이죠. 한 거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해지하더라도 신의 측에 반하지 않는다. 그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보험계약이 부활이다. 부활은 몇 가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부활. 부활 그러니까는 죽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거 아니야. 알겠죠? 벌떡 일어나는 거 아니야. 보험계약은 종료됩니다. 근데 보험계약이 종료가 어떻게 되냐면 계속보험료 있잖아요. 계속보험료를 안 냈을 때 우리가 보험계약 해지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해지를 했는데 해지하고 만약에 환급금을 받고 다 끝나버리면 부활이 안 돼요. 그럼 완전 죽은 거야. 땅속에 들어가 버린 거지. 근데 아직 해지 환급금을 받지 않은 상태는 어때요? 해지됐지만 땅 위에 있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살릴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청구를 합니다. 청구를 해가지고 어떻게 청구? 그동안 보험료 안 낸 거 이자를 쳐서 다 반납하고 있죠. 그런 다음에 뭘 했냐면 청약서를 다시 써야 돼요. 청약서를 다시 써야 된다. 그게 청약입니다. 그래서 부활 그러니까 옛날 게 그냥 박살난다는 뜻이 아니고 그 보험 계약은 죽은 거야. 죽었는데 그죠? 다시 청약서를 쓰면서 거기에 보험 계약 내용을 있죠. 과거의 내용하고 동일하게 한다는 뜻에서 부활이에요. 알겠죠? 다시 말해서 보장 조건이 과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어때? 나이가 들면 보험 가입 안 시켜주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것들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새로 또 가입하게 되면 보험 심사를 거쳐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하다 보면 가격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보장도 그 전만큼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가격을 살려주는 거죠. 그래서 청약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 보험에서 청약에 승낙 안 하면 끝이에요. 똑같이 처음 청약한 것처럼 있죠. 보험 계약자가 30일 내에 그죠? 승낙 기간을 거쳐서 승낙해 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되는 건 뭐냐면 보험 계약을 해지됐어요. 해지되고 부활이 될 때까지 그 기간에 보험 사고가 발생했어요. 보험금 줘요, 안 줘요? 안 주는 거예요. 알겠죠? 안 주는 겁니다. 안 줘요. 그건 죽은 걸로 되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안 준다. 그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가봅니다. 보험료가 분납하는 경우 최초 보험료는 그 대신에 최초 보험료는 반드시 지급돼야 돼요. 우리 최초 보험료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해제 간주였잖아요. 그죠? 해제 간주였잖아요. 그건 해제 간주되는 것이고 최초 보험료를 내고 계속 보험료를 내다가 안 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지급되지 않아서 보험계약이 일단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경량 보험료가 있거나 약관에 정한 해지 환급금이 아직 반환되지 않고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연체 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서 지급하고 부활을 청구해야 돼요. 이게 청약입니다. 그죠? 이 부활 청구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승낙했어야 돼요. 그래서 보험자 승낙이 만약에 명시적 승낙 의사표시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부활 청구에 대해서 30일 내 납부 통지를 발생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의제되는 것도 똑같아요. 됐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부활 효과는 아까 말했던 건 그겁니다. 어떤 거냐면 종전보험 계약의 내용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해지된 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보험 계약이 유효하게 된다는 거죠. 존속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보험 계약자가 책임지는 책임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그 승낙이 되었을 때. 알겠죠? 부활 청약하고 그 다음에 승낙되었을 때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다시 개시됩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보험 계약이 어떻게 해요? 해지할 때부터 부활할 때까지